쇼윈도 여왕의 집 캐릭터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사실 사이코패스가 사이코패스일 맞지 가능성이 않을까. 있죠. 완전 미친놈은 아니에요. 외도를 저지른 하지만 중요한 건 남편은 그걸 알고 있다는 거. 알고 있었죠. 그 외도를 이제 하는 남자들의 심리까지 보자면은 양브로의 정신세계. 네, 안녕하세요. 정신건강학과 전문의 양재신입니다. 네, 양떼들 안녕. 양떼들 안녕. 네, 정신과사 양재욱입니다. 오늘은 채널A에서 굉장히 핫하게 방영 중인 네. 드라마가 있죠. 쇼윈도 여왕의 집이라는 이 드라마의 캐릭터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원래 제가 막장 드라마 되게 안 좋아하거든요. 이게 좀 개연성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드라마가. 아, 얘네들이 왜 이렇게 됐고, 왜 이런 욕망을 비뚤어지게 가지고 표현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좀 몰입이 잘 됐던 것 같아요. 이 드라마 좀 재밌었던 게 캐릭터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스토리 라인이 딱히 필요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전체적인 내용이 이어지는 것 같고요. 그들 간의 관계가 결국 이 드라마의 전부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일단 뭐 각각 캐릭터 하나씩 좀 얘기를 해볼까요? 네, 송윤아 씨가 연기하는 한선주. 아, 예. 네, 한선주라는 캐릭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주인공이고 어떻게 보면 좀 불쌍한 캐릭터죠. 이 안에서 비련의 여주인공이기는 하지만 왜 한선주가 이제 그런 식으로 성장을 했는가 가만히 보면은 어렸을 때 이제 어머니가 아버지랑 이제 이혼하는 과정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한선주 같은 캐릭터는 엄마랑은 다르게 완벽한 가정을 만들 것이다. 자기 나름의 이제 그런 강박을 가지고 살아왔던 거죠. 아버지가 수차례 외도를 했던 걸로 추정이 되고 심지어 밖에서 혼외자를 데려왔고요. 그렇죠. 예, 일반적으로 그런 어떻게 결핍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꿈꾸는 스윗 마이 홈에 대한 그런 환상이 있거든요. 보통 둘 중에 하나로 가는데 정말로 행복한 가정에 대한 판타지를 가지고 있거나 아예 사람에 대한 믿음이 없이 가정을 꾸리는 것에 대한 굉장한 불안이나 두려움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한선주 씨는 전자로 갔죠. 여왕의 집이라는 이 제목에 나와 있는 게 결국에 한선주 씨가 꿈꾸는 본인의 가장 행복하고 단란한 가정이란 말이에요. 심지어 그래서 자기 어머니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본인 회사 일에 전면에는 전혀 나서지도 않거든요. 그게 이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남편을 서포트하는 역할로 빠지는 거죠, 뒤에서. 남편이 무슨 일을 하다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인맥을 동원해서 다 해결해 준단 말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건 남편은 그걸 알고 있다는 거. 알고 있었죠. 또 한선주 씨가 했던 가슴 아픈 대사가 있어요. 어머니와 이제 갈등 관계에 있을 때 우리는 부모가 있는 고아였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아마 거기 부모의 사랑에 대한 결핍이 남편의 외도를 알고 있음에도 이혼을 하지 못하는 완벽해 보이기 위해서 온갖 에너지를 쏟고 있는 한선주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희한하다 싶을 정도로 딸한테 미안해라는 말을 많이 해요. 딸이 되게 재수없게 자랐거든요. 아우 딸 최악. 전교 1등에 집밖에 몰라 이거. 네, 엄마한테 자기가 듣지 못했던 말들을 그렇게 많이 해주고 싶었던 것 같고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좀 자녀를 스포일 시킨 부분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동생이 불륜을 저지르고 한선주한테 충분히 공감받지 못하고 비난을 하니까 동생이 자살을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크게 죄책감을 또 느끼는 부분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만나게 되는 미라한테는 너는 그러면 그 남자를 뺏어라 가져라. 그 얘기를 이제 해버리죠. 동생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가정을 잘 지켜야 된다라는 강박적인 판타지를 갖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본인의 꿈과는 반대 방향으로 자꾸 불행해지는 가정의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부모에 의해서 생긴 결핍이 행복한 단란한 나의 집을 만드는 동기였다 그러면 이 행복한 나의 집이 깨지기 시작하는 그 균열은 바로 동생에 대한 트라우마였단 말이에요. 이 쇼윈도라는 것과 너무 잘 어울리는 게 한선주라는 캐릭터인 것 같아요. 그쵸. 단아하고 우아하죠. 우아하고 성실하고 그렇지만 굉장히 많은 결핍과 뭔가 왜곡된 선택들을 하고 있는 복합적으로 한선주라는 캐릭터를 설명할 수 있게 하는 좀 재미있는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악의 축이죠. 네. 윤미라 씨. 처음에는 이제 사실 그 한선주와 인연을 맺고 어떻게 보면 의도적으로 접근을 한 거죠. 그렇죠. 이제 아이 사산된 이후에 흑화되는 부분까지도 본격적으로 악역으로 돌아서는데 굉장히 연기를 잘하더라고요. 히어로 무비에서 빌런이 탄생하는 그런 것처럼 서사가 잘 만들어졌어요. 그러게요. 사실 윤미라 캐릭터도 굉장히 좀 안타까운 캐릭터긴 한데 부모님이 갑자기 사고로 둘 다 돌아가시면서 삼촌이란 양아치가 나타나죠. 처음엔 자기 장례식장에서 손잡아주고 내가 이제 너의 아빠도 해줄게 막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부모님 재산 빼앗으려고 나타난 거고 맞아요. 그걸 되찾기 위해서 하다가 맞을 뻔할 때 정말 슈퍼히어로처럼 신명섭이 나타나서 도와준단 말이에요. 맞아요. 윤미라 눈에는 신명섭이 그때 정말 히어로처럼 보였을 거예요 정말. 그렇죠. 그러니까 윤미라는 어렸을 때 어른이 없어진 거잖아요. 부모란 존재 그리고 뭐 이상한 삼촌 이러면서 어른이 없는 상태에서 어른을 만난 거고 자연스럽게
아주 깊은 애정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신명섭과 윤미라의 아다리가 맞는 부분인데 네. 숨 쉴 틈 하나 없이 항상 답답한 품 속에서 살다가 나의 조그마한 도움에 감명받고 나를 존경하는 맞아요. 눈빛으로 쳐다보고 나에게 푹 빠져버리는 어린 여자를 만난 신명섭과 맞아요. 세상에 믿고 기대를 의지할 어른 하나 없었는데 자기 앞에 영웅처럼 나타나서 자기를 구해주고 도와준 어른을 바라보는 윤미라의 그런 마음이 딱 맞아 떨어져가지고 2년간의 불륜이 시작된 거죠. 그렇죠. 신명섭은 회사에서나 집에 있으나 항상 작아지는 존재이기 네. 때문에 이제 윤미라 앞에서는 뭔가 베풀 수 있는 그런 그렇죠. 존재가 된다라는 네. 게 이제 구원환상하고 맞아 떨어지죠. 나도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구나라는 그런 감정을 신명섭이 처음으로 만들어줬을 거예요. 맞아요. 1년의 연애를 하기로 하고 맞아요. 헤어지기로 했는데 그때부터 뭐 약을 먹고 자살 협박을 하고 정말 원래 윤미라의 모습이 잠시 잘 감춰져 있고 포장이 돼 있고 신명섭에 의해 잘 억눌려져 있다가 이별이라는 걸 계기로 원래 모습으로 돌아간 거죠 사실. 맞아요. 예, 경계성 인격 그렇죠. 제가 얘기할 때도 했던 건데 그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이나 태도가 굉장히 확확 달라지는 것도 이제 그렇고 상대방이 나를 떠나지 못하게끔 이제 하는 것 의심스러운 부분들이죠. 뭐 이후에 지금 어디까지 어떻게 갈지 모르겠는데 경계성 인격 장애적인 모습을 좀 더 부각을 시킨다 그러면 아마 그 아들 딸이 있잖아요. 네. 걔네한테도 자기가 엄마 노릇을 하려고 할 가능성도 꽤나 있어 보여요. 그래서 한선주라는 캐릭터를 완전히 이 가정에서 없애고 자기가 그 존재를 대체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더 많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신명섭 얘기를 일단 하려고 하는데 6화 정도까지는 뭐 완전 미친놈은 아니에요. 그냥 외도를 저지른 나쁜 놈이지. 근데 뒤에를 좀 더 보면은 윤미라의 부모님을 죽인 게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그쵸. 나오죠. 그리고 이제 명확히 밝혀진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 정도면 사실 사이코패스가 사이코패스일 맞지 가능성이 않을까. 있죠. 이성재 씨가 공공의 적에서 사이코패스 연기를 기가 막히게 그렇죠. 하고 그렇게 기가 영화 막혔죠. 배역이 안 들어왔다 그랬었거든요. 이제 또 드라마 안 들어오시는 거 아닌가요? 참 고민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 앞에까지만 봤을 때는 전형적인 열등감 덩어리거든요. 그렇죠. 시골에서 평범하게 자란 하지만 능력은 있고 능력은 있는 야망은 크고. 크고 그런 사람이 정말 부잣집 딸내미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인정받는 거에서 그치지 않고 처가의 회사를 자기 걸로 만들려는 그런 야망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장모한테 무시당해도 다 참고 한선주는 자기를 남편한테 굉장히 잘한다고 자기는 생각했을 테지만 남편 입장에선 한선주의 기대를 만족시키려면 피눈물 났을 거거든요. 그렇죠. 사이코패스 같은 모습들은 계속 있었던 것 같긴 해요. 윤미라가 구두 디자인을 했는데 그걸 자기가 한 것처럼 그냥 그렇죠. 그리고 선물이라고도 윤미란 좋아하고 다른 사람의 어떤 그 성과나 이런 것들을 착취하는 소시오패스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외도를 이제 하는 남자들의 심리까지 이제 보자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정 안에서 회사에서 계속 치이는 거 뭔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을 때 그리고 그런 것들에서 너무 당연하게 여길 때 그럴 때 이제 숨통이 막힌다라고 표현들을 하는데 그런 대상과 시간을 보내고 에너지를 쓰고 내가 뭔가를 해주면서 자존감을 다시 회복하고 그런 면들에서 이제 외도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물론 당연히 뭐 외도나 불륜을 미화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신명섭에 대한 캐릭터를 보면 아 얘가 이래서 외도를 했구나 정도는 추측해 볼 수는 있지 않을까 싶은 겁니다. 네. 혹시나 이 드라마 몰랐거나 안 보셨던 분들은 한번 보세요. 생각보다 재밌습니다. 개연성 있는 막장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전소민 씨가 악역을 잘한다는 거 재밌어요. 캐릭터들 연기 너무 잘해요. 그러니까. 네, 재밌어요. 저희 또 마인드 카페 어플 다운 받아주시고 사연 많이 남겨주시고 짧은 사연이나 다음에 다뤄줬으면 하는 컨텐츠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네, 좋아요? 오랜만이지? 네, 뭐죠?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